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. 바로 그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입니다. 일론 머스크의 아주 담대한 비전, 그리고 지금 한창 개별 중인 스타쉽 우주선 상황, 또 화성에 인류 정착촌을 만들겠다는 그 로드맵과 현실적인 과제들까지 핵심만 좀 추려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왜 스페이스X는 이렇게까지 화성에 집중하는 걸까요? 머스크는 인류가 지구라는 이 행성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하죠. 소행성 충돌이 될 수도 있고 기후변화 같은 어떤 큰 재앙에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요. 화성에다가 일종의 문명 보험 같은 거, 그러니까 백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어서 문명의 영속성을 확보하겠다. 이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스케일의 이야기예요. 이 엄청난 계획의 심장부에는 바로 스타쉽이 있습니다. 전체 재사용에 가능한 그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거대한 로켓이잖아요. 최근에 있었던 시험 비행들, 그 IFT 통합 시험 비행 결과들을 보면요, 와, 그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. IFT-4 때는 1단 부스터랑 2단 우주선 둘 다 바다 위 지정된 곳에 비교적 부드럽게 착수, 스플래시다운이라고 하죠. 거기에 성공했고, 비행5에서는 발사대에 있는 그 큰 로봇팔, 젓가락이라고 부르던데, 그게 부스터를 공중에서 탁 잡아채는 정말 역사적인 장면도 나왔어요. 하지만 가장 최근이었던 비행9에서는 다시 쓴 부스터가 착륙하다가 그만 분해되고, 또 우주선에서도 연료가 새는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이게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걸 또 보여주기도 했죠. 정말 그야말로 빠르게 시험하고 실패하고 또 배우는 그 과정을 정말 숨가쁘게 보여주고 있어요. 이 모든 걸 밀어붙이는 힘의 원천은 역시 랩터 엔진입니다. 액체 메탄하고 액체 산소를 쓰는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인데, 스페이스X는 이 엔진 성능은 계속 올리면서 생산 비용은 확 낮추려고 정말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거든요. 랩터 1에서 2로 또 지금은 3로 계속 진화시키면서 더 강하고 싸게 만드는데 거의 사활을 건 모습이죠. 자, 그럼 화성으로 가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떨까요? 스페이스X는 일단 2026년 말에 첫 무인 스타쉽을 화성으로 쏴서 2027년에 도착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머스크 본인도 이 목표 성공 가능성을 한 50대 50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도전적인 일정입니다. 만약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2년 뒤에 나오니까요. 첫 유인 임무는 대략 2029년쯤으로 보고 있고, 궁극적인 목표는 정말 대단한데 화성에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. 하지만 이 원대한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요, 기술적인 장벽들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.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뭐냐면 바로 궤도 재급유 기술이에요. 스타쉽이 화성까지 가려면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이걸 지구에서 한 번에 다 싣고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일단 스타쉽 본체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연료만 실은 스타쉽이 여러 대가 따라 올라가서 우주 공간에서 연료를 채워줘야 하는 거죠. 뭐랄까, 하늘 위의 주유소 같은 개념인데, 이 정도 규모의 액체를 우주에서 정밀하게 옮기는 기술은 아직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. 이게 해결 안 되면 사실상 화성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요. 그리고 100톤이 넘는 이 거대한 스타쉽을 화성에 착륙시키는 것 자체도 이건 정말 엄청난 기술적 도전입니다. 지구 대기의 한 1%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희박한 화성 대기를 뚫고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내려앉는 기술, 그걸 EDL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. 예전에 화성에 갔던 탐사선들하고는 무게나 특이 차원이 다르거든요. 또 다른 핵심 기술은 현지 자원 활용, ISRU라고 하죠. 화성에 꽤 많은 이산화탄소랑 얼음 형태의 물을 이용해서 로켓 연료, 그러니까 메탄이랑 산소를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. 그래야 지구로 돌아올 연료도 얻고 화성기지 운영에도 쓸 수 있겠죠.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에 실렸던 목시라는 장비가 소량의 산소를 만드는 데 성공하긴 했는데, 스타쉽 수십, 수백 대를 띄우는 데 필요한 대규모 연료 생산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. 그 외에도 몇 달씩 걸리는 우주 비행이랑 화성 현지에서의 장기 체류를 위한 완벽한 생명 유지 시스템, ECLS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. 공기, 물, 온도 같은 걸 사람이 살 수 있게 유지하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인데 이것도 만들어야 하고요. 또 강력한 우주 방사선을 막아줄 효과적인 차폐 기술 같은
정말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. 물론 이 모든 걸 실행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나도 빼놓을 수 없죠. 현재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이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스타쉽 발사 비용 자체를 극적으로 낮추는 게 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. 자, 정리해보자면요. 스페이스X는 화성 이주라는 정말 담대한 목표를 향해서 스타쉽 개발에서 분명히 인상적인 진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궤도 제급이요, 화성 착륙, 현지 자원 활용 같은 이런 핵심 기술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고요. 제시된 일정도 굉장히 공격적이죠. 스페이스X 특유의 그 방식,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는 이 방식이 혁신을 막 가속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그래도 수많은 기술적, 재정적, 그리고 인간적인 도전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은 스페이스X의 이 거대한 도전,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? 정말로 가까운 미래에 100만 명의 인류가 화성에 사는 그런 모습?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